안녕하십니까, 가수 정우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로 또 만나게 돼서 너무나 더 좋은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음악은 어릴 때 참 좋아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노래를 잘 부른다는 것은 명확하게 몰랐던 어린 시절에서는 남달리 뭔가 들었을 때 굉장히 좀 감수성에 좀 젖는구나 싶었을 때가 굉장히 좀 어릴 때인데, 형들 통해서 이제 음악을 좀 많이 들었고, 그리고 그때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안 됐었잖아요. 애써 이제 테이프를 구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든 자연스럽게 음악들을 많이 좀 접했었고, 그 이후에 노래방이 막 생기면서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해보니 나름 남들보다 좀 잘하네. 그때가 아마 고등학생 때였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실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했지만 소풍 때 내릴 때는 항상 보면 좀 나갔던 것 같아요. 소심하게 나가서 막 노래도 하고 그랬던 게 아마 무대를 서는 이게 나름의 인생이 좀 정해져 있지 않았을까? 그때는 이제 밴드 음악을 시작하면서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게 98년도니까 그다음에 그 이전에 지역의 기획사, 광고 기획사에 있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정말 스튜디오에서 음악을 듣다 보니까 또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와, 정말 귀 바로 옆에서 이제 음악이 들리는데, 그때부터 음악에 대한 뭔가 흡수력이 확 생겨가지고 그래서 CM송도 좀 부르고 했었거든요, 그때. 그러면서 이제 정말 저런 컨덴서 마이크에서 나의 목소리를 모니터했을 때 본질적으로 나의 목소리가 이런 거구나. 그때부터 노래에 대한 자신감을 좀 키워 나갔었는데, 영어 파트로 들어왔던 바크하우스의 베이스 형님, 우리 나중에 꼭 밴드 음악을 한번 해보자,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때부터 그 형님의 전해주는 테이프, 이제 그때부터 이제 락의 세계로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한참 후에 이제 퇴사하고 98년도에 밴드 음악을 시작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보컬리스트라는 이름으로 무대도 서보고, 그때부터가 정확하게 이제 음악을 시작했다고 볼 수는 있는데, 직장인들이 정말 그 취미로 모여서 막 하던 그 시절부터 시작을 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락 음악을 정말 모를 때였거든요. 모든 락의 음악은 우리 베이스 리더 형님을 통해서 듣던 시절이라, 그리고 특별하게 막 마니아처럼 그 락 밴드의 연대기를 찾거나 그런 스타일은 또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락의 역사를 모르고 그냥 듣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음악들을 많이 카피하기도 했고 듣기도 했고, 근데 그때는 빡센 음악들은 못 들었어요. 왜냐면 아직까지는 락에 대한 몸이 흡수가 안 되어가지고 막 스트레시나 아니면 이런 막 정말 그때만 해도 주다스의 8비트 음악도 좀 부담스러워 했었을 때니까, 그때 블랙홀 선배님 노래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가타드 노래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또 대주도 않지만 앤스렉스 노래, 메가데스, 하여튼 좀 전통적인 걸 되게 많이 하긴 했었습니다, 그때. 가타드 보컬하고 목소리가 비슷하시죠? 비슷하다기보다는 형님이 아마 내가 좀 제일 뭔가 자연스럽게 낼 수 있는 음악을 찾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음악으로 카피하면서 무대도 서보고 했는데 다르긴 많이 다르죠. 근데 워낙 멜로디가 너무 좋잖아요. 그런 음악들의 어떤 멜로디가 많이 나의 감성을 많이 자극을 시켜준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본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사실은 그 말씀하셨듯이 모든 분들이 거의 다 직장을 다니거나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본업 못지않게 열정을 쏟아서 우리가 또 앨범도 내고 무대도 서고 그러면서 또 티켓 수익을 내고, 수익이라기보다는 그거 가지고 이제 대관비 내고 밥 사 먹고 술 사 먹고 끝인데 그것마저도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우리는 해왔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항상 본업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음악을 본업을 삼아서 뭔가 음악 생활을 한 적은 전혀 없었고, 이제 조그만 교습소를 하면서 아이들을 조금씩 가르치면서 그것도 음악 수업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 몇 년간의 어떤 나의 직업이, 음악적인 직업이 본업이 되었던 적은 있는데, 밴드 생활로 본업이 된 적은 전혀 없었던 거죠. 단지 이제 정말 그 경연을 통해서 나와서 지금은 정말 음악이 본업이 되어버린 거니까 그 이전에는 본업으로 생활을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는 세션으로 뭔가를 생활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정말 이제 음악뿐만이 아니고 삶의 전반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좀 내려놓던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코로나가 막 터졌던 시기이기도 했는데, 그 이전에부터 생각한다 그러면 삶의 변화가 좀 많았었습니다. 물론
바카우스 밴드 활동을 하고 있을 당시인데도 삶의 변화가 아마도 뭔가 나를 좀 역동적이게 했고 좀 다른 삶을 추구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연찮게 사실 그 경연 포스트를 우리 동서가 나에게 전해줬는데 그 이전도 사실 여러 경연이나 이런 것들을 형님이 꼭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또 삶의 변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받으면 그래 한번 볼게 그렇게 해서 거의 내팽개쳐뒀는데 그 시우게임 포스트를 받고 그 다음에 지원서를 봤을 때 아주 단순한 거지만 지원서가 너무 간단했어요. 이렇게만 써도 보내면 되나? 근데 그 이전에 무슨 그 다른 것들은 너무나 복잡했어요. 귀찮아가지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싱어게인 양식은 되게 간단했습니다. 근데 또 간단했던 게 뭐냐면 삶의 변화가 있었던 그 시기에는 제가 유튜브를 막 시작을 했을 때거든요. 그때 자료의 소중함을 알고 바카우스의 영상도 정리해서 올려보고 그 다음에 그 조그만 교습소 안에서 내가 이런 합주실을 내가 만들어서 스스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보고 대중음악을 만들어서 올려보고 그 자료가 엄청나게 소중하게 쓰임새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양식은 간단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보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이전에는 그런 자료가 전혀 없었던 거죠. 억지로 그런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수고스러움이 없어서 그래 요거 몇 개 뽑아서 좀 보내면 되겠네. 그래서 뭔가 그때는 삶의 변화에 의한 나의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활용을 할 수 있어서 사실은 단순하게 작성을 해서 보냈었어요. 큰 결심을 해서 보낸 건 없고요. 뭐 섭외가 들어왔다든지 이런 건 없고?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있는 거 그대로 그냥 보냈고 그랬죠. 도전이었습니다. 정말 큰 기대 없이 도전이었고 초반부터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정말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선에 뽑히는 것까지도 저는 기대를 안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나름의 수고를 해서 작성을 해서 보낸 것까지만 해도 나한테 너무 수고한 일이었습니다. 진짜 수고한 일이었고 나라는 거를 어쨌든 그분들이 볼 거잖아요. 영상을 통해서 볼 텐데 이런 수고로움도 나는 이때까지 그 이전에는 전혀 하지 않았던 나의 행동에 있어서 나한테는 정말 큰 변화였다. 업로드를 하는 순간 됐네 그냥 그 이상 아니어도 돼 라고 생각해서 그 예선에 오세요라는 거를 들었을 때 그때부터 너무 부담돼서 갈팡질팡했었습니다. 정말 갈팡질팡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생각 전혀 없었거든요. 일정들을 어떻게 뭐를 해야 되지? 멘붕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전의 음악 활동은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한 내가 좋아하는 거를 자료를 남길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내가 나의 유튜브 세상에서 나를 공감해주는 사람들에게 뭔가 좀 보여줄 수 있는 그 정도였다면은 지금은 너무나 막중한 대중들에 대한 책임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그 안의 세상을 조금 더 잘 가꿔야 되고 대중들을 위한 음악이 과연 무언가 그 안에 분명히 락도 존재하고 있고 내가 오랫동안 해왔던 락이 조금 더 선두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고민까지도 막 하는 걸 보면 이제는 어떤 대중 가수로서의 고민을 하고 있구나. 이 부분은 확연히 또 너무나 분명히 다른 위치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또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 노브레인의 성우가 이제 저하고 동갑인데 경연을 통해서 메시지가 왔어요. 성우한테 메시지가 와서 너무나 응원한다고. 그 이후로 계속 성우하고는 친분을 가지고 있고 연락도 자주 하고 밥도 먹고 그러고 있는 중이고 그 외에 이제 싱어게인 하면서 우리 심사위원 가수님들 그리고 또 스피노프 프로그램 유명 가수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선배님들 동료 또 후배 선배님들 보면서 가끔씩 안부 전화나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친분을 쌓을 수 있는 활동을 아직까지는 못했기 때문에 아주 가볍게 인사 정도 나눌 수 있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나중에 또 음악적으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랫동안 몸담았던 밴드 바카우스를 얘기를 안 할 수 없겠는데요. 그럼요. 바카우스 98년도 시작해서 정말 취미로 시작을 해서 드러머 건웅 형님이 들어오면서 우리도 뭐 곡을 만들어 보자. 곡을 만들어 보면서 음반이라는 걸 한번 내어보자.
그때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바크하우스의 어떤 그림이 그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습하면서 잼하면서 막 곡을 만들고 우리가 뭐 작곡을 배워보긴 했습니까? 사실 나오는 대로 흘러나오는 대로 비트에 맞춰서 이제 각자 쏟아냈던 게 이제 1집인데 2집부터는 뭔가 조금 구성이라는 걸 막 만들면서 만들다 보면 1집만큼 뭔가 전투적인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1집, 2집, 3집 모두가 기타리스트가 다른데 지금 생각하면 그 다름이 주는 또 뭔가 색감이 있어서 더 좋은 것 같고 어쨌든 바크하우스는 정말 헤비메탈밖에 못하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헤비메탈 그게 사실 뭐 경연도 저는 정통 헤비메탈 가수 이렇게 나갔지 않습니까? 저도 헤비메탈밖에 못하지만 락으로 어떤 대중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나갔었는데 바크하우스도 나중에는 우리도 굉장히 어떤 락으로 대중적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노력들 때문에 아마도 제가 자신 있게 정통 헤비메탈 가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나갈 수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